받고 이런 자리 처음 나왔습니다. 20대에 나왔던 이런 자리가 너무 낯설었고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그 노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 만큼 잘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아메 사업이 좋은 거는 같았어요. 나쁜 거 같지는 않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팔아야 되고 말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언니는 하겠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뒤돌아섰던 사람이었지만 결혼하고 아이 놓고 살다 보니까 자영업하는 신랑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때 30대의 경제적 불편함을 겪고 나니까 여기서 들었던 노후라는 단어가 이제 뼈에 사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0년 지켜봤던 아미 스폰서님들 그 자리에서 성장하시는 거 보고 나서 좋은 제품, 좋은 사업 계약이면서 지금 재밌게 진행하면서 제 노후를 튼튼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데모는 칼슘 데모와 폼플랜저 데모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한 영양소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식탁에 많이 없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이 부족하셔서 오시는 질문들이 워낙 많고 이 칼슘이라는 그 영양소 하나만 부족해도 147가지 질환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저는 예전에 여기서 정보를 듣기 전에는 칼슘이라면 뭐 뼈, 치아 이 정도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99%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는 어디냐? 우리 혈액에 체액을 맞추는 데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의 그 중요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뼈에 99%가 저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활비가 모자라면 저금되어 있는 돈을 빼서 쓰듯이 우리 혈액 속에 그 산성화된 그걸 알칼리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뼈 속에 있는 뼈를 이렇게 빼와야 되는데 내가 섭취한 뼈가 없어. 그 칼슘이 없어. 그러면 우리 식탁에 내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적 그리고 그런 음식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모를 만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칼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서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한 칼슘을 이렇게 이제 그 영양소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역할을 우리 몸을 뜯어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전들을 이렇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수돗물을 받았어요. 우리 수돗물에는 미네랄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도 이제 그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이 색깔, 이 미네랄 색깔. 그러면 이제 색깔 공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산성도를 테스트할 때 그 색깔을 알 수 있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 색깔이 보시면 이 정도 와 있죠. 이 정도 와 있으면 7.2에서 7.4. 이 정도 농도가 되는 물을 섭취해 주셔야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물들을 예전에는 웅지 땡땡에서 정수기가 보급되었을 때 완전히 걸러진 깨끗한 물, 산소수를 보통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연드림에서 나오는 그거 생수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수고 뒤에 보시면 나노 플라스틱 실내용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생수라고 해서 자연드림 매니아분들이 여기서 생수를 사다가 식수로 거의 사용하고 계신데 그럼 제가 이 물도 농도를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염증을 일으키는 체질이 되고 그 염증이 나중에 종양이 되고 나중에 암으로 가는 체질로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을 떨어뜨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노 플라스틱 없다고 해서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섭취하는 이 물이 결국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 상당 다 태운다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없앤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산성수를 계속 이제 넣게 되고 우리 몸은 이런 알칼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좋은 물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칼슘이 계속 몸속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물을 섭취하면 우리 혈액에 아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 자꾸 빼온다고 했죠. 그럼 칼슘이 계속 이제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네랄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을 먹고 그런 첨가물들이 나갈 때 우리 칼슘을 또 뺏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영향으로 활성산소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몸을 점점 안 좋게 만드는데 제가 지금 오늘 낮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 아침까지 심장이 조금 벌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변할지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걸로 활성산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 짧을 것 같아요 지금. 바뀌었네. 완전 많이 받았네. 하나 됐다. 저거랑 똑같아졌어. 지금 콧물이랑 엉망 진짜 똑같아졌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활성산소를 받아 그거 들어와서 스트레스로 인한 몸이 이렇게 사나리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인데 이런 걸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혈액이 산성화되었을 때 요런 색깔 산성화되었을 때 내 몸에 체액을 계속 맞춰서 알칼리하로 계속 되돌려주는 역할이 이 칼슘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칼슘제를 부활을 꺼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슘이 이렇게 드셔갖고 섭취를 하시는 것도 가장 좋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을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슘이 이온화되었기 때문에 흡수가 그만큼 빠르고 우리 혈액이 물로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을 섭취할 때 가장 빠른데 약한 척 먹었어요. 고치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뒤에 네네 칼슘을 갈아서 넣어보고 그러면 자연들이 드시는 분들도 칼슘 섭취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쪽에도 제가 칼슘제를 넣어서 같이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풀었던 거죠. 이쪽에 지금 덩어리가 조금 더 많아서 점점점 아까 그 초반의 색깔로 돌아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파란색으로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액이 안 좋아지고 왜냐면 산성화된 음식이 너무 많아요. 밀가루, 밀크커피, 탄산음료, 술, 그리고 삼겹살이면 소주 아닙니까? 그리고 치킨에 맥주. 저처럼 그리고 또 인스턴트 좋아하시고 식품 첨가물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 잘 음식 없어요. 다 봉지 뜯어서 두부도 봉지 뜯고 다 봉지 뜯어서 먹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산도 조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칼슘을 뺏어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보충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칼슘만 잘 챙겨 드셔도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칼슘 부족증으로 인한 천연신경 안정제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장이 무력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렇게 근육을 이완했다가 수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부족하니까 근육이 이완 수축이 안 돼서 장이 무력으로 가만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칼슘을 섭취하시게 되면 그런 변비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육 떨림 정도는 다들 아시잖아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 밑에 막 떨림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잘 섭취해 주면 좋고요. 특히 요즘에 또 호르몬 작용으로 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국민병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다스려주면 우리가 갑상선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여성분들 특히나 살아갈 수 있는데 갑상선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칼슘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은 아까 칼슘의 집은 뼈거든요. 저금시켜 놓은 곳이 뼈잖아요. 칼슘이 뼈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은 갑상선 호르몬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섭취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혈액이 산성화되었을 때 뼈에서 칼슘을 빼내주는 역할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해줘요. 근데 이쪽에 기관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해주겠죠. 그래서 갑상선 쪽에 치료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칼슘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려 주시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몸에 칼슘이 잘 돌아서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칼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는 한데 또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다든지 그리고 신경 예민하신 분들은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몸이 한 번씩 어디가 가려운데 어디 끌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특히 긴장을 하게 되면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손을 막 끌기 시작해요. 그럼 모닝사님 뒤에서 막 끌고 특히 마케팅 앞두고 있을 때 막 뒤에서 끌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끌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한 번씩 다리를 탁탁 터시는 분들 왜 벌레 기어가는 느낌 나서 그런 분들 지렁이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 제가 그러네요.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레알 먹고 있는데 부족하네요. 더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런 이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칼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이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키성장은 기본이고 골다공도 기본이겠죠. 그래서 칼슘 공부는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색깔 공부한 것 중에 이제 미네랄은 우리 몸속은 이렇게 초록빛을 띄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고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샤워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외부적으로 쓰이는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노란빛 약산성을 띠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균을 죽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살균할 때 식초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몸이 약산성인 이유는 피부로부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균이나 이런 것들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성을 띠는데 만약에 또 반대로 이런 제품을 이렇게 파랗게 알칼리를 띠는 제품을 쓴다면 또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러면은 약간 구멍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반대로 썼어요. 반대로 쓰고 물도 웅진땡땡 열심히 먹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다 이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는 아까 그 미네랄이 있어서 이런 초록빛을 띈다고 말씀드렸죠. 초록빛을 이제 띄고 그래서 마시는 거는 이런 거, 먹는 거는 이런 색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안하려면 반대로 아까 노란빛을 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처럼 거품 많이 나고 세안했을 때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걸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성 피부였기 때문에 미끈거리는 제품, 내 얼굴에 기름기가 남았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었고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걸로 세안하고 나잖아요. 겨울에 약간 허옇게 일어나요. 없어 보이게. 그래서 이게 뗀가 싶어서 밀면은 뭐가 밀려요. 저는 그게 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피지 보호막이 계속 뜯겨나갔던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건조해서 물을 두드리면서 얼굴에 이제 보습을 맞추려고 했고 지성 피부인 내가 그렇게 건조했으면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 얼마나 건조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 그 예전에는 일본 관광 가시면은 많이 사왔던 제품들이 지금은 올리브영이라든지 쿠팡에서 이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런 제품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와 이 제품은 저희 쪽에서 나오는 폼클렌저고 폼클렌저 정도는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약간 유수분 밸런스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 여드름 나는 학생들도 같이 쓰면 좋은 그런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조금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젤리 타입이고 한데 요걸 2개를 한번 흔들어서 보고 또 한쪽에는 뭘 넣을 것이냐 한쪽에는 제가 이게 세탁 세제입니다. 저희 나오는 세탁 세제고 세탁 세제는 때를 빼는 게 자기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알칼리를 띱니다. 알칼리를 띄면은 때는 쏙 빼주는 역할을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세탁 세제로 빨래를 하면 뻑뻑해지죠. 그래서 섬유 유연제를 쓰잖아요. 섬유 유연제는 약산성이거든요. 왜냐면 피부에 닿는 마지막 세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탁 세제. 요거는 색깔이 정말 예쁘죠. 코발트 블루 색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이제 저희 제품을 넣어보고 이쪽은 제가 이제 타사 제품을 넣었을 때 색깔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좀 세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제품으로 세안을 계속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피지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내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잘 자라해져요. 노화를 촉진시키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저같이 되게 지성이거나 특히 남성분들 보면 약간 좀 지성 피부가 많잖아요. 기름기가 많이 돌고 그래서 한 번씩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신다면 그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된다. 이 중에 빨리 늙고 싶은 분도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기를 그냥 고급 빨래 비누 갖고 세안하지 말고 우리 피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피부를 지켜주는 약산성 제품으로 이제 사용하시길 권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 중에 화이트닝 라인의 폼클렌저는 요 색깔이 나올 거예요. 저도 데모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본사에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화이트닝 우리 그 라인의 성분 중에 스카릴이라는 꽃 성분이 들어가요. 그 꽃이 알칼리가 조금 강하대요. 그래서 그 꽃 미백 꽃 성분 때문에 우리가 데모를 하면 이 색깔은 나오지만 대신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알칼리 제품이 아니고 그 꽃 성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습 기능을 충분히 넣어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세안하면 좀 미끈거려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저는 화이트닝 그 폼클렌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약간 조금 세안할 때 불편함을 좀 덜어줬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제 선크림 발라주고 나면 세안할 때 폼클렌저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제 아이들도 안전하게 같이 쓸 수 있고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성인 여드름이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 사춘기 애들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서 우리가 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저는 반대로 썼어요. 얼굴에 쓰는 거는 이 색깔로 썼었고 마시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노란색 웅지 땡땡이 이제 정수기를 쓰면서 정수기 쓰니까 안전하겠지, 좋은 물 마시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넣어서 이런 정보들을 듣고 제 가정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로부터 이제 알게 된 소비자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그거 상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정보 드리면서 저도 배워 나가면서 그렇게 아메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